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있는 분명히 잘 못된 판단입니다. It's never 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Never. 중국을 빼고 우리들끼리 따로 판을 짜자가 미국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마치 미국과 중국이 지금 비슷한 수위까지 올라왔다고 큰 착각을 하시는데요. 중국은 아직 미국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한참 미치죠. 그런데 미국은 한참 미친 지금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미국이랑 중국이랑 엄청 막 패권 전쟁하면서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 흐름인지. 커플링, 딥커플링, 세계 경제가 같이 움직이느냐 따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전 세계 밸류체인이 같이 맞물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걸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필요한 소재나 부품이나 기계장치는 일본에서 들여와요. 그럼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만든 걸 어디다 보내느냐? 중국에 보내요. 그럼 중국은 완성품으로 뭐 TV든 뭐든 이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이렇게 연결돼 있죠. 미국이 단일 소비 시장으로 한 40%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일본, 한국, 중국도 경기가 좋아지고 이게 커플링인데 이게 따로 움직이는 형태로 바뀐다는 게 디커플링이에요. 최근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화해를 하는 건가요? 미국이랑 중국이?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장난이고요. 이번에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을 직접 방문한 게 그 전에는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딱 5년 전이에요. 선거죠. 선거 앞두고. 네.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과 관계가 좋아져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바이든은 계속해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해왔는데 이제 선거를 앞뒀으니 내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지 하면서 제스처를 확 취해주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커플링이라고 설명해 주신 구조를 들어보면 그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효율적이죠. 사실 요즘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디커플링이에요. 어떤 물건을 제일 싸게 만드는 방법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제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곳에서 조달해서 제일 싸게 조립할 수 있는 곳에서 조립해서 제일 싸게 배송할 수 있는 사람들 손에 쥐어져서 배송해서 배달하면 제일 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디커플링으로 가는 거면은 계속해서 물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이 밸류체인을 싸게 대규모로 사올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비싼 물가를 약간 기간 동안은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살기 위한 방울보등이지 감히 내가 너 한번 꺾어볼게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략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중국을 후기 철기 시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반도체예요. 근데 그 반도체를 중국에게 팔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완전 이거는 후기 철기 시대로 돌아가라는 얘기지 지금 정보화 시대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그 시대는 꿈꾸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는 어때요? 그렇게 후기 철기로 돌아가고 있나요? 상당히 안 좋죠. 중국이 기준금리를 낮췄고 더 낮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경제 안 좋아. 이 시그널인 거예요. 수출도 잘 안 되지, 내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도 높지, 그리고 그동안 투자해놨던 것도 결실을 못 거두고 있지. 중국 내부에서 대표적으로 투자 많이 했던 데가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 관련한 회사가 올해만 6,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 밑에서 사는 청년들이 있죠. 전업 자녀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대충 감으시죠? 네. 좋은 직업 같은데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의외인 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볼 때 내수 시장이 엄청 크고 성장이 엄청 빠르고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의 견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견제가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체제적인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사회 단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어디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중국의 사회 기조예요.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극단적인 범죄가 없어졌어요. CCTV가 너무 많아.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있어. 그 다음에 수사할 때 제일 편한 게 통화 기록하고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급격히 진화시키고 육성했던 게 모바일 결제예요. 중국이 유일하게 막았던 신산업이 하나 뭡니까? 코인이에요. 비트코인. 탈중앙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산업이 통제하기 쉬운 기술은 다 육성해 주는데 그게 아닌 거는 안 돼. MZ는 이런 거 싫어하죠. 중국의 그 수많은 총명한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그 유학파들이 중국 내부에서 뭐 좀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날 억압하고 통제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죠. 싫죠. 그러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은 나가요. 지금 그런 기조다 보니까 그 새로운 알리바바 같은 거 만들려는 사람들이 디디 추신 같은 거 만들려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한국에는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요. 예전에 일본을 잡겠다고 각을 세울 때 우리가 얻었던 수혜가 엄청나요. 19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었던 분야가 바로 반도체였어요. 근데 일본 반도체를 또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국.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아주 세계적인 국가가 된 건데 지금 이걸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전기 자동차 회사가 많이 생긴 나라가 원래 중국이었어요. 이제 거의 미국에 수출 안 되게 생겼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 나라는 딱 둘밖에 없어요. 중국과 우리나라. 그런데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빼겠대잖아요. 그럼 또 어디가 기회겠어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잘 삼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중국의 심기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교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중국이 그 반도체를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한 지금 4나라 정도 남았는데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대만과 지금 중국은 거의 뭐 전쟁 직전 수준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진작 아삼육이 돼서 같이 이제 대중국 노선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 마지막 남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한국인데 중국 입장에서 제일 지금 손을 그나마 뻗을 수 있는 대상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제일 가까이 서 있는 게 아직까지도 한국이에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잘 되고 있나요?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아직 열심히 찾고 있다. 하지만 확실히 찾았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 이 정도가 정답인 것 같아요. 가장 큰 후보지로 지금 한 3군데 정도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동에 요즘 힘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도 힘 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벌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 3위의 무역 교역국으로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중국에 많이 못 팔면은 엄청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조금 덜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완벽하게 걱정을 덜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벌써 1년 가까이 됐죠.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황이. 그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중국 수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중국의 의존도가 대대적으로 높아요. 아직은. 근데 굉장히 빠르게 그 구조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